이게 다 갖춰진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됐다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아이를 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러는데 이제 이 수학이 너무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일이 끝나면 오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아이는 막 인형 만지고 그러는데 아이 재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애 눈 맞춘 게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엄마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해져요. 난 정말 독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자기 스스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언니도 했다 진행을 맡은 황소영입니다. 자, 여러분은 꿈의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높은 연봉, 또 좋은 동료, 확실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요? 자, 이게 다 갖춰진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됐다면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또 아무리 명예로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이 과연 엄마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너무 많이 풍성해져서요. 저희가 한 주 더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자, 오늘도 일하는 언니들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가 그로잉맘의 대표 이다랑 씨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지유 씨가 막 좀 서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직종을 바꾸라는 권고를 여러 번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해요. 제 경험은 워킹맘으로서 이제 이 계속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렸던 문제가 아이를 처음 떼놓는 순간.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이때는 아이도 분리불안을 느끼지만 엄마도 분리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돼서 셋째쯤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졌지만 처음 그 순간에는 참 분리불안이 커다란 이슈인데 지유 씨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금은 아이들이 적응을 워낙 잘해가지고 잘 가라 그러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오라 그러고 그러긴 하는데요. 처음에 딱 떨어뜨릴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뒤로 좀 자주 종종 할머니 댁에 갔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더 익숙해지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친해져야지만 이제 내가 일을 할 경우 이제 잘 놔두고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애착 인형 같은 걸 하나씩 소유하게 된 거예요. 첫째는 이불을 그렇게 끌고 다니고 둘째는 베개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그것도 극세사 베개를 또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분리불안 때문에 이렇게 애착하는 물건이 생겼나 이런 고민이 돼요. 걱정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분리불안을 느끼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할머니 집에 맡겨야 할 때 정말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이때 이 자지러지게 울 때 아이를 떼고 나오면서 난 정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고 해요. 어떤 분은 아이한테 다시 잡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다랑 대표님, 이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사실 딱히 답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이마다 기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네. 아이들은 한 번, 두 번 하면 괜찮아지고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좀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엄마가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요. 사실 아침에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 아침 방송에 그 전화 연결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출근하는 엄마한테 그 DJ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러는데 이제 아침 방송인데 이 수학이 너무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갑자기 설거지를 하다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게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그 아침이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러면서까지 나가나. 근데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실은 이제 워킹맘이어서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돌 전후부터 그 이후 한 18개월 사이까지 여전히 계속 불안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계속 존재한다라고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서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다시 올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엄마한테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게 원래 아이들의 생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걸 일하러 나가는 장면과 만나게 되니까 죄책감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발달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 일을 해서 애착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가야 될 일이 정해지면은 그 전에 조금씩 잦은 외출로 연습을 시키고 갔다 온다. 잠깐 이제 맡아주는 사람과 여유를 많이 갖고 시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왜냐면 아이한테는 어쨌든 연합이 자꾸 돼야 돼요. 나갔지만 다시 들어오는구나. 그래야 이제 큰 이별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이는 옵니다, 무조건. 첫 번째 날에는요, 최소. 독해져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아이도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걸 배우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엄마들보다도 아빠가 이제 아이 우는 걸 보면 맞아요.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우리 큰아이가 울었을 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더 힘들어하더라. 야 너 그냥 이러지 마.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빠의 마음은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어차피 본인은 안 나가지 않을 거니까요. 아빠는 일할 거니까. 네,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사실 좀 단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전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게 아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남편이나 이제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한테 그냥 엄마도 같이 동동동 어떻게 이러면 다 같이 불안하고요. 이럴 수 있대. 이미 다 확인했어. 이럴 수 있고 우리가 며칠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아이가 오히려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이가 더 힘들어 라고 똑부러지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사실 저도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지효 씨 아까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 그 담요. 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 아이도 지금 7번째 인형인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뽀로로. 네네, 그 7번째 뽀로로입니다. 근데 저도 그거요. 아이가 들고 다니면 딱 봐도 누더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아유 엄마가 일하니까 아이가 여기에 일어나 보다 이렇게 가시돋침마다 탁탁 하세요. 그래서 저 그냥 씩 웃고 마는데요. 실은 이 애착 인형이 뭐냐면요. 중간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없을 때 이 자리를 대신 형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분리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이마다 좀 섬세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희 그 막내는 베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운 게 베개 모서리를 보면서 엄마 여기가 손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엄마 이게 손 좀 잡아봐 이러는데 갑자기 얘 왜 이러지? 내가 너무 떼어놨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중간 대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인형이나 이불같이 눈에 띄니까 우리가 이게 누더기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지요. 이 중간 대상 대신에 이제 손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여기를 꽉 잡고 있는다든가 다른 행동으로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마침 아이가 눈에 띄게 하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민망해지는 거지만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분리불안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제가 첫 번째 아이를 이제 떼내면서 회사에 가서 그 미니홈피가 그때 있었는데 미니홈피를 계속 틀어놓고 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째가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없어졌지만 엄마의 분리불안도 사실 힘든 요소거든요. 맞아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우 씨 기억나세요? 저는 워낙 이제 육아를 치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이 분리불안보다는 좀 약간 제가 일을 하러 나갈 때가 약간 저한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해방감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일이라는 게 좀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아이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막 인형 만지고 그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리불안을 겪는 엄마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그만 일을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많으세요. 또 일과 꼭 연결이 안 되더라도요. 이렇게 저는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든 그건 엄마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났는데도 절대 못 보내시는 엄마들 간혹 상담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 상담하면서 밑으로 이제 파헤쳐 내려갈수록 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엄마가 자기 스스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내고 난 후에 나이가 어떨까.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저도 나가서요. 처음에 나갔을 때 우는 아이 소리가 나면 그게 저희 아이인 줄 알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 아이는요. 2돌 넘어서면서부터 자율성이라는 걸 획득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잡아주는 게 내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될 아이의 발목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라도 일로서라도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요. 안 그러면 계속 붙잡고 있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다 떠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구절을 읽은 것 같아요. 부모는 끊임없이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분리불안을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 모두 겪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나만의 막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 좀 하면서 이 이슈는 좀 정리할까 하는데 우리가 워킹맘으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거는 꼭 지키고 있다. 라는 규칙이 있다거나 이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 통해서 들어볼게요. 먼저 지우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일을 하는 사람이면 솔직히 사회생활을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약간 뒤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해야 업종의 특성도 네, 있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딱 일이 끝나면 이제 오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아이들과는 이제 좀 제가 일 끝나고 바로 오는 엄마로 이렇게 보여지기 쉽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이제 딱딱 지켜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일단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하다 보면 결국 균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일하는 엄마들에게 제가 보통 똑같이 조언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실은 들어오고 나서요. 아이랑 퀄리티 타임 보내야지 라고 하지만 5분에서 10분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업 엄마들이 아이와 놀이에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요. 하루에 10분을 제한해요. 절대로 많은 그 시간을 권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인간한테 집중하는 게 10분을 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한 뭐 다 6살까지는 놀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하다못해 보드게임이라도 해주거나 얘기라도 나누거나. 근데 이게 내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내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가 하는 걸 듣고 반응해주는 시간으로만 10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아이한테 있는 시간. 사실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요. 일주일에 70분이에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태면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눈 맞춤을 안 하세요. 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체크리스트도 보면요. 눈 맞춤에 대한 체크가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엄마들 분석해서 보면 눈 맞춤에 체크를 잘 못하세요. 아이 재우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애 눈 맞춘 게 생각이 안 눈을 안 나신다는 봤어. 거예요. 왜냐면 집에 와서 밥 먹어. 씻어.
잡아서 자, 누워, 같이. 심지어 누워서도 핸드폰 이렇게 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이랑 눈 이렇게 한번 마주치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은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옆에서 엄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봐준 걸로 생각 안 하는데, 왜? 라고 봐주면 이걸 컨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10시간 보내는 것보다 10분에서 눈 맞춤을 한두 번 하는 게 정말 괜찮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또 워킹맘이 또 이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집에만 있고 싶은데 나 굳이 일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또 이게 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 전엄맘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구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좀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을 하기 싫거나 집에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적성에 맞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맞아요. 보시죠? 예. 정말 많고요. 이제 육아 상담 낮 시간대 부모교육 오시는 분들은 워킹맘이 아니신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신데, 그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정체감이 잘 안 되고 왠지 내가 일하지 않는 엄마가 부족해 보여서 아이한테 자신감이 없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또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돈을 벌면은 그냥 이렇게 딱 보내면 되는데 그걸 못 보내주거나 못 사주거나 이럴 때 느껴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많이 공감하는데 실은 엄마라는 것 자체가 전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린 이미 엄마가 되는 순간 직업을 이미 갖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는 사실 워킹맘이에요. 지금 집에서 지금 이거 보다가도 계속 가서 빨래도 돌리고 우리가 반찬도 일하는 엄마지. 일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단지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은가, 내가 그걸 선택하는가의 문제고, 그걸 얼마나 잘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가이지요. 뭐 이렇게 전업 엄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능력의 부재,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열심히 두드리면 분명히 길이 있다. 일을 안 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괜찮다. 굳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워킹맘이라는 이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정엄마가 편찮으실 때가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뭔가 이제 아이가 아플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것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픈 적은 없어서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까지는 안 왔었는데, 지우 씨는 언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나가려면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 것들, 뭐 밥이나 옷이나 뭐 집안 약간 정리도 해놓고, 그 저녁에 그렇게 다 해놓고 아침 일찍 새벽에 또 일하러 나갔다가 일 다 하고 왔는데 집이 또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설거지 이렇게 쌓여있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또 애들도 막 애들은 다 막 하루가, 네, 엄마가 하도 없는데도 왜 코가 꼭 여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네. 네. 머리도 막 이렇게 산발이고, 네. 그랬을 때 내가 꼭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죠. 저 생각났어요. 저 언제 못해 먹겠다 생각했는데, 셋째 생겼을 때.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큰애도 버티고 둘째도 버텼는데 이게 셋째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맡기겠다. 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버텼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엄마는 그 벌고 나서 한 달을 이렇게
가계부를 하다 보니까요. 버는 게 소용이 없대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네. 번 걸로 친정엄마 드리고 뭐 아이 뭐 그 시간에 빵꾸 채울 거 뭐 보내고 그랬더니 어떨 땐 버는 것보다 더 쓰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사 도우미는 맞아요. 쓰기도 하고 맞아요. 이러니까요. 그때 갑자기 허무감이 이제 물론 돈 때문만은 하는 건 아니어도 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한 푼이 안 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네, 근데 비슷합니다. 이제 어쨌든 돈을 못 버는 기간이 좀 쌓이는 것도 어쨌든 경험으로 남고 커리어로 남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버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네요. 여기까지.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언니도 하셨네요. 자, 우리 일과 육아를 지금 병행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얘기 접으면서 나의 노하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다랑 대표님은 노하우가 뭡니까? 노하우요. 사실 저는 주변에 일하는 엄마들을 많이 두고 또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과 같이 상생하는 게 제가 버틸 수 있는 되게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 창업하면서 만난 엄마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돼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우 저희 아이의 친구들 엄마들 중에 이제 일하지 않는 엄마들과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버티게 해주죠. 그래서 유치원 추첨일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촬영하는 동안에도 친구 엄마가 하원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잘라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을 이 워킹맘으로 사는 동안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요. 나 역시 지금은 워킹맘이지만 내가 또 어떤 시즌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누가 정보 관계자가 들으시면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동체가 근데 우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리 동네 이웃 잘 못 믿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를 살리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효 씨는요, 노하우가 뭐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얘한테 긍정적인 효과로 얘네들도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어려운 일 있어도 발전해 나갔구나 이런 거와 저도 제 자신도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빵꾸가 나든 애들이 좀 지저분하고 해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으로 남겨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면서 견디는 것 같아요. 뭐든지. 창의적이고 털털한 아이로 자라겠지요. 예, 완전히 탈탈합니다. 저는 제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30대가 치열했어요. 뭐 들으셨겠지만 근데 너무 힘들 때마다 40대를 생각했어요. 40대가 되면 아이들이 좀 자랐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좀 자리를 잡았겠더라고요. 그러면 좀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30대를 이제 버티면서 이제 끝 무렵에 다 왔는데요. 어느새 보니까 40대가 가까운 거예요. 아이가 10살이 이제 곧 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지나간다. 버티면 수가 생긴다. 그래서 제 노하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버티는 게 제 노하우인데 이거는요. 우리 육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는 걸로는 사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노하우까지 다 듣고 났더니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이 함께 들으시면서 공감도 좀 하시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의 교정도 좀 있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버텨야죠. 우리 후배들한테 언니도 했다는 이야기 네. 다 들려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주제들 새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임신부의 D라인보다 아름다운 선은 없다. 딱 이렇게 두 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합격했다는 소식과 임신 소식을 같은 날 알았어요. 또 그 밖에 너무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치 나의 시간이 어딘가에서 딱 멈춰서 가두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힘들어했던 시기가 바로 임신 시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빨리 돌고 얘네들 머리도 큰데 거기 엄마는 작고. 예. 누가 날 일하게 해줄 것이며 누가 나의 건강을 보장해 줄 것이며 우리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관문. 오프라인상에는 임신한 친구가 없지만 온라인엔 많잖아요. 제가 임신 상태라는 걸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